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단 한 번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90은 SNS를 통해 2011년 카타르 인수 후 PSG는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9,404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음에도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2011년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연고를 둔 PSG를 인수했습니다. 카타르의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PSG는 이적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큰 손 역할을 했습니다. PSG는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PSG를 거쳐갔는데요. 2012년부터 질라탄, 티아고 실바, 네이마르, 음바페,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베컴, 디마리아, 카바니 등 세계 정상급 선수가 즐비했습니다. PSG가 선수 영입에 20억 유로를 쓸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유럽 최강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 창단한 PSG는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QSI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타르의 공격적인 투자에도 PSG는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왕좌를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 PSG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카타르 자본 인수 후 리그왕 우승은 10회 달성했지만 유독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PSG는 2014년도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이룩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PSG는 엔리케 감독과 함께 4강까지 올랐지만 4강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던 PSG는 2차전에서도 0대1로 지며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이제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팀 내 최고의 스타 음바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PSG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음바페는 이미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PSG는 포스트 음바페 시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재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포스트 음바페 시대 속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공표한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이강인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파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에 한국 팬들도 파리 생제르맹의 행보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엔리케 감독이 신뢰하던 모든 선수가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하무스를 히든카드로 내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덴벨레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1차전에서도 아쉬웠고 이번에도 아쉬웠습니다. 에머리, 루이스 모두 최악의 평점으로 3점이었습니다. 가장 못한 것은 수비수 베랄두였는데요. 이건 예견되었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배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위카의 부재로 인한 베랄두라는 경험이 미숙하고 완벽한 중앙센터백이 아닌 선수가 중앙센터백을 감당하면서 무너지고 마는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루이스의 도르트문트전 활약에 대해 평점 3점을 부여했습니다. 풋메르카토는 루이스는 볼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고 거의 모든 책임을 비티냐에게 맡겼다. 너무 조심스럽게 플레이했다. 이 수준의 경기에선 충분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과 교체된 미드필더 에메리 역시 도르트문트전 활약이 혹평받았습니다. 풋메르카토는 에미리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령 같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구공민은 에메리는 후반전 초반 엄청난 기회를 놓친 이후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엔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 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생부 7명에 베랄두가 없는 게 이외인데요. 베랄두는 어려서 잠재성이 풍부하다지만 중앙 수비수로 쓰기 애매하고 다른 멀티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왼쪽이 그나마 가능해도 왼쪽에는 이미 위카와 멘데스가 있습니다. 베랄두는 중앙 수비수 백업이라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로는 엘리케 감독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팀의 정신 상태는 좋아졌지만 팀 경기는 이라면서 전술적으로 천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엘리케 감독이 천재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반면 에딘 테르지치 감독은 이 경기에서 그가 천재라는 교훈을 줬다며 엘리케 감독의 용병술, 전술 등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어 두 경기에서 모두 빠진 것은 기술적 능력이었다. 우리는 골포스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수가 쌓여 너무 많은 실수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테르지치 감독은 정말 똑똑했다. 아주 간단한 전술을 구사했고 그것을 아주 잘 해냈다. 축구의 지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덧붙이며 현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